그런 이제 비교 우위를 잃어가는 산업에 있던 이제 노동자들이 당장 어제까지는 예,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다가 오늘 당장 내가 뭐 이제 바이오텍 첨단 산업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다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분노를 미국에서 이제 정치가들이 이용해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고 예, 그 앵그리 화이트라고 하죠. 러스트 벨트에 있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미중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촉발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갈등이 극단적으로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러시아, 중국 편 그 다음에 뭐 미국 편으로 나라들이 갈리면서 뭔가 자원도 무기화하게 되고 안보 동맹끼리만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갈리다 보니까 이건 뭐 이제 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이제 안 좋은 일이고요. 재화의 총 공급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 형상 또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제로 코로나 정책도 물론이지만 예. 교수님 전 세계적인 연결망 고리에서 그렇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와 중국 간 그룹과 미국 그룹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당연히 이제 미국의 기술을 따라오고 미국 경제를 따라오는 것을 이제 견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건설하지 말아라. 뭐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거 원료나 뭐 이런 거를 중국 거를 쓰지 말아라. 배터리 원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국 경제에서는 타격으로 당연히 작용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낀 한국도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뭔가 경제 구조를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선도 다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수출선과 원자재 수입선도 중국을 제외한 뭔가 미국의 그 뭐 자유무역을 체결한 남미 쪽 국가라든지 호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국도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거대한 시장에 비해서 동남아 시장도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어떤 대체제 되기 시간이 좀 많이 그렇죠. 걸리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를 내년에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요 수출국인 여러 나라들도 지금 강달러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수출되고 있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하에서 각 나라들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침체되고 투자도 침체돼서 그것은 결국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떨어지는 것이죠. 덩달아 우리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 투자도 침체되고 수출도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경기 침체도 내년에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킹달러 기조로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미국 구매력은 그만큼 세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미국의 이제 강력한 그 긴축적 통화 정책, 고금리 기조를 계속 가져가면 이제 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투자 자금을 한국에서 옮기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달러화 가치는 점점 강해지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완성 제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을 하는 이제 일본 제품, 뭐 중국 제품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 엔화도 지금 뭐 되게 엄청나게 약세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또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뭐 위안화도 약세지만 뭐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의 미국 수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은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제품과의 경쟁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최근에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반도체 산업 육성법, 그다음에 바이오 행정명령 이런 것의 취지가 지금 원래는 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없애고
대신 원래 그러면 중국 대신에 대체 수입처로 한국이 이득을 봐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생산 기지 자체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라. 뭐 이런 취지다 보니까 이게 또 한국의 수출에는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다 옮겨야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고용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한국 경제에서는 앞으로 풀어야 될 난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새 정부가 좀 의욕적으로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산업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요번에 예산안으로도 그쪽에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이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최근에 자국 우선주의로 관련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미국 내에 해라. 미국의 공장 규모고 다 지어라. 이러면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다 미국에 생길 거란 말이죠, 앞으로. 그런데 국내에 많은 반도체 지원 학과들을 새로 신설해서 육성된 그 청년들이 나중에 그 일자리가 다 미국에 생기는데 국내에서 그럼 취업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그 노동력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 그 저기 정부 정치 이반자들한테 좀 얘기도 해주시면 좀 그러시죠.